여러분, 이것만 알게 되시면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직접 실험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수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들 다른 환경에서 살았는데 결국 똑같은 비밀을 말했고, 그것이 뭐라면 그것은 바로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들이 결국 현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상상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사실 뜬구름 잡는 소리 같긴 하지만 저도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 되면 믿을 수밖에 없었고, 뇌과학자들은 내가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한다고 하고, 심리학자들은 확언이 그 삶의 인생을 바꾸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현대과학이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자 물리학에서도 관찰자의 시선이 결과를 바꾼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간절한 소원을 매일 100번씩 쓰고 상상했는데 갑자기 현실에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고 더 안 좋아진다면 어떨까요? 왜 그러지? 나 책에 나온 대로 다 했는데 라며 억울해 하시겠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긍정 확언도 했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생하게 감정까지 끌어올려서 감사일기도 썼는데 부정적인 생각도 억지로 눌러보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대로 완벽하게 끌어당김 했는데 잘 되다가도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평생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은커녕 인생이 더 꼬여버린 사람들이 진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억울함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SATS 테크닉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대 의식 연구와 자기개발 심리학을 이야기를 할 때 꼭 거쳐가는 사람이 바로 네빌 고다드입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형 이상학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신경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실천적 도구로 지금도 많은 책들이 읽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잠들기 스테이트 워킹에 관한 가장 강력한 기법 중에 하나를 소개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의 효과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이 원하는 현실을 내부에서 먼저 확립하고 외부 세계의 변화를 유도하는 단순하게 말해서 내가 바뀌어야 내 세상이 바뀌는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하고 그리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정의 법칙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SATS 테크닉은 쉽게 말해서 잠들기 직전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지해보고 의도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면 그때 최대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때는 의식적인 비판적인 사고가 약화되고 쉽게 말해서 우리의 의지력이 좀 떨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때 잠재의식의 수용성이 극대화됩니다. 우리 개인은 이런 생리학적인 이 윈도우를 활용해서 원하는 현실을 쉽게 말해서 내 인생에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신경 가소성을 활용한 가장 실천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네빌 고다드가 말하는 Law of Assumption이라는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시크릿을 통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접해보셔서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가정의 법칙인 Law of Assumption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그것을 내 앞으로 끌어당긴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한테 많이 보여주고 있고 가정의 법칙은 가정은 사실로 굳어진다라는 것 그 다음에 현실을 내부에서 규정하는 창조주, 우리 자체가 창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끌어당기 법칙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우주가 만들어주는 것을 이렇게 받아오는 그런 수혜자의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순간이 이미 완료된 상태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정의 법칙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종종 나에게 없는 것을 외부에서 가져온다는 어떻게 보면 이원론적인 관점에 있는 거죠. 이 경우에 우리는 진동수를 높이거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보내어 원하는 것을 유혹해야 된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반면 가정의 법칙은 세상은 나 자신의 투영이다 라는 관점, 이원론적 관점인데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거랑 완전 동일하죠. 그래서 시크릿과 네빌 고다드가 다시 말해서 끌어당김의 법칙과 네빌 고다드가 말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법칙을 근본으로 한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끌어당길 필요가 없고 내가 그 상태가 되었음을 내 내부적으로 인정을 할 수 있고 완전히 동의를 할 수 있다면 외부 세계는 거울처럼 그 상태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리얼리티 트랜스핑에서 말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Law of Assumption 가정의 법칙에서 말하는 핵심 목표는 내가 원하는 상태가 되고 싶다는 갈망이 아니라 이미 그 상태가 되었다는 안도감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갈망은 역설적으로 내가 그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SATS 이거의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면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겪는 생리학적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이거는 최면 유도 상태, 우리 최면도 과학의 일부라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최면 유도 상태에서 수면 단계 중 이런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 거로 나오기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완 상태에서 느끼는 알파파, 그다음에 논리적인 분석을 하고 이럴 때는 베타파가 나오게 되고, 우리 일상생활은 사실 대부분 알파랑 베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면 상태로 들어갈 때는 이 세타파, 그리고 깊은 수면 상태에서는 델타파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타파의 상태에서 우리 잠재의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정신과학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타파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신과학적인 치료 목적으로 여러 가지 주파수를 활용하기도 한다거나, 이 세타파 명상이 유튜브에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잠재의식을 바꿀 수 있다는 과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의식은 외부 정보를 기존의 신념 체계와 대조해서 필터링하는 비판적인 수용기를 갖고 있습니다. 각성 상태, 지금 여러분이 이런 영상을 보고 있는, 그리고 듣고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내 형편에 무슨 돈이 있냐, 이런 논리적인 의심이 새로운 암시를 차단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SATS 상태, 즉 세타파가 지배적인 환경에서는 이런 비판적인 게이트키퍼, 문지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잠재의식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신경과학적인 연구에서 MRI를 통해서 그냥 우리 뇌의 구조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뇌의 활동하는 정도를 기능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fMRI라고 하는데, 여기서 연구를 실제 해보면 최면이랑 SATS와 몰입 상태를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최면을 한번 받으려면 찾아보시면 알겠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거를 SATS 테크닉을 이용하면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상태는 바로 뇌의 디폴트 모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에 대한 성찰, 과거에 대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면서 의식적인 걱정에서 벗어나서 오직 상상이 된 행위에만 고도로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상상하는 거에 바로 고도적으로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생생하게 상상된 사건과 실제 경험한 사건을 완벽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생생하게 상상된 사건이랑 실제 경험한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전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SATS에서 특정 장면을 반복적으로 루핑한다라고 하죠. 그렇게 하게 되면 실제 그 뇌의 행동을 수행할 때랑 동일한 패턴으로 활성화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신경 가소성 원리를 통해서 해부학적으로 우리 뇌의 구조를 바꾸게 됩니다. 우리 잠재의식 내에 이미 이것은 일어난 일이라 미래의 기억을 뇌에 각인을 시키는 거죠. 이 SAT 테크닉이 정말 단순하게 말하면 잠들기 전에 특정 상상을 하는 거지만, 그 근본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뇌의 구조를 바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기한 작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신체의 스위치를 꺼야 됩니다. 우리 움직이기 귀찮을 정도로 깊은 이완 상태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잠들기 좋은 상태가 돼야겠죠. 모든 것들이 선행됩니다. 잠들기 좋은 상태가 되려면 하루에 가벼운 운동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잠들기 전에 핸드폰이나 이런 것도 피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침대에 누워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근육의 긴장을 차례대로 풀고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이런 느낌을 한번 유지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우시다면 다들 스마트워치는 하나쯤은 있으시니까 스마트워치, 애플이든 갤럭시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기본 모델 최신형으로 사시면 됩니다. 기본 모델 최신형으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수면 추적이 됩니다. 내가 렘수면인 상태가 세타파가 나오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를 내가 어느 정도 추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성을 인위적으로 낮춰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초짜리 성공의 단편 영어를 한번 반복을 해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실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상담하시는 분들도 해보면 절반 정도는 한 성공하시는데 절반 미만 거의 잘 안 되십니다. 일단 반복을 하시면 언젠가는 성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떠냐, 저는 한 달 중에 한 60-70% 정도는 성공해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루에 딱 한 번 주어지는, 이 세상 누구에게나 하루에 딱 한 번 주어지는 잠재의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서 진급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상사가 내 손을 잡으면서 축하한다, 네가 해낼 줄 알았어 라고 말하는 5초 정도, 5초를 하는 이유는 잠들기 직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긴 상태는 상상하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돈이라고 한다면 은행 앱을 켰을 때 목표한 숫자가 찍혀 있는 거, 그리고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은행 잔고가 특정 잔액을 넘어서게 되면 숫자로 안 보여주고 글자로 적어줍니다. 저도 그 경험을 하게 되고, 야, 이런 세상이 있었나, 이렇게 뭔가 숨겨놓고 기분이 좋은 경험이 있었는데, 자산이 은행 잔고가 특정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그냥 글자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절삭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건강이라고 하신다면 지금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가벼운 몸으로 공원을 달리면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는 그런 5초,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를 마치 우리 움짤이라고 하죠. GIF 파일처럼 무한 반복해 보는 거죠. 내가 상상으로. 그래서 5초를 반복하시는 TS 테크닉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시각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오감을 동원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린 상사랑 악수를 했다면 그 사람의 손의 감각은 어떠한지, 그리고 핸드폰에 있는 차가운 질감은 어떠한지, 그리고 주변의 냄새는 어떤지 생생하게 느껴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완료된 느낌이고 다 됐다. 그리고 끝났구나라는 깊은 안도감이랑 평온함을 느끼면서 그 상태로 잠에 드시면 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하다가 잠들면 어떡하냐? 그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내가 그것을 상상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실 수 있으시고 잠드셨다면 사실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음날에 일어났을 때 오히려 당연할 일이 일어났다라는 담담한 수용 상태로 드러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수정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씩 등장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사다리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을 읽어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네빌 고다드는 강의에 이렇게 온 사람들한테 상상력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사다리 실험을 제안을 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한테 그냥 간단하게 3일 밤 동안 잠들기 전에 내가 사다리로 오르는 장면 한 5초도 안 되겠죠. 2, 3초 정도 상상을 하는데 대신 손에 닿는 차가운 금속, 나무 뭐든 좋다. 질감을 실감나게 한번 느껴보고 낮 동안에는 나는 사다리를 오르지 않겠다라는 메모를 한 두세 군데 붙여놓고 의식적으로 한번 거부를 해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잠재의식이 어떻게 한다는 것을 해보자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실험 참가자들이 일주일 뒤에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사다리를 올라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선반의 물건을 꺼내거나 갑작스러운 수리 작업에 직면하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 일단 우리나라랑은 조금 환경이 다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다리를 오를 일이 잘 없으니까 이제 미국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잠재의식은 예 아니요 개념이 없고 오직 집중된 상상만을 현실로 출력한다는 걸 사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공짜로 나한테 커피를 주는 상황을 해본다. 일어날 법한 일이어야겠죠. 당연히 지금 현재쯤이라면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계절이 온 것 같으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냥 한 잔을 누가 나한테 주는 그런 상상을 한 2, 3일 정도 해보시면 진짜 옵니다. 너무나 신기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가장 간단한 테스트는 우리가 아무리 의식적으로 안 될 거야 라고 말해도 잠재의식 깊은 곳에 성공의 씨앗이 심어져 있다면 현실은 결국 그 씨앗을 싹 틔운다는 사실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SA 테크닉의 응용 버전 중에 하나인데 수정의 가위라고 하는데 기억이 현재와 미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정원사 아니면 내 마음에 밭을 가꾼다라는 느낌으로 매일 밤 좋지 않았던 일들, 내가 하루 중에 나한테 일어났던 일들, 아니면 내가 보낸 하루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죠. 너무 게을렀거나 아니면 불편한 사람을 만났거나 이런 것들을 좀 수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침대에 누워서 그날 있었던 불쾌한 사건들을 검토하고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했거나 아니면 내가 실수를 했거나 이런 거를 다시 불러오되 내가 원했던 이상적인 상황으로 마치 다른 하나의 인생 트랙을 만든 느낌의 상상을 해보는 거고 이렇게 기억 재공고화 과정을 해서 새로운 정서, 안도감, 성공, 기분 좋은 상태를 주입하면 뇌는 기존의 부정적인 감정적인 상태를 지우고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건의 다리가 나오게 됩니다. 내부의 과정이 외부의 사실로 굳어지기 위해서 일어나는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일련의 사건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잠재의식의 소망이 성공적으로 각인이 됐다고 한다면 현실에서는 사건의 다리가 특정 사건들이 하나씩 놓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우주가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건의 다리는 사실 종종 마법처럼 보이진 않고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일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상상했는데 갑자기 누군가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새로운 업무 기회가 생기는 이런 식인 거죠. 유튜브 영상에 내 알고리즘과 상관이 없는 게 하나씩 뜬다라는 거죠. 그런 것도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때로는 이게 우리가 느끼기에 실패나 역경의 모습을 띠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좋은 직장으로 가기 위한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다리를 억지로 건설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의식적인 계획보다 훨씬 정교하게 수만 명의 사람들의 상황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게 내가 직접 물리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과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우리 임무는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그 끝의 상태에 머무는 그 직관의 유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네빌 고다드가 말하는 그 1933년에 바베이도스 여행이죠. 이 무일푼의 네빌 고다드는 스승의 지시에 따라서 뉴욕이 아닌 바베이도스 고향집에서 담드는 상상을 매일 반복했더니 그냥 진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당시는 대공황 시기였거든요. 그 당시 이제 스승인 에티오피아 유대인이었는데 너는 이미 바베이도스에 있다. 이런 거리를 좀 상상하면서 잠들라
라고 하니까 이 3D 세계에서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식이 끊겼던 형으로부터 갑자기 여비랑 1등석 승선권이 든 편지가 오게 된다라는 거죠. 정말 거의 연락이 없던 가족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 현실이 내부의 상상을 따라잡는 데는 거의 한 몇 주라고 하고 총 한 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가졌음을 전제로 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방법은 스스로 창조가 된다라는 게 바로 가정의 법칙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SATS를 시도하지만 사실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SATS를 실패하는 가장 근본적인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함이랑 가짐의 혼동이죠. 내가 미래에 일어날 일로 상상을 하게 되는 건데 가지고 싶다 마음은 지금은 없다는 결핍을 강조하는 거죠. SATS의 핵심은 내가 완료된 과거 시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가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되겠냐? 대표적으로 겠냐? 그런 거는 정말 안 됩니다. 그런 비판적 사고가 있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아 개념.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자아 개념이 낮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없으면 실패한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게 기본인데 내 자신을 과도하게 낮추고 겸손할 필요는 없다라고 과도한 겸손은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감정적 마비입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나 지금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성공의 느낌 자체를 떠올리기를 어려워합니다. 이 경우에 무리하게 정말 행복의 상태를 느끼려고 하기보다는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안도감이나 편안함 같은 굉장히 낮은 감정부터 세팅을 하시면 성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한 심리적인 위안이 아니라 우리의 뇌파죽이야 잠재의식의 수용 메커니즘을 정교하게 이용한 자기 인생을 바꾸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문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빌 고다드가 말하는 feeling is the secret. 느낌이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 잠들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한 번의 기회입니다. 의식의 문턱에서 우리가 선택한 그 5초의 GIF 반복하는 영상 루프가 내일의 여러분의 현실을 규정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상상을 함에도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많은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이런 상상하기 훈련을 제가 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제 어느 정도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다음 영상에 준비했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